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보클래스 이정열 파트너입니다.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은 우리 공부방 양질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 공부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요청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된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강의 신청 그리고 공부방 참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동아화성 12,000원 비중 15%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아화성 자 12,000원대 오늘 갑자기 좀 슈팅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게 슈팅 흐름들이 좀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판단 매크로 분석 뭐 거시적인 것들도 그렇고 이 기업에 대한 상황들 전반적으로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볼게요. 어떤 비즈니스 서머리를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자동차 엔진 각종 부품을 연결하는 인데크 호스와 드럼 세탁기 도어의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 자, 여기서는 이제 드럼 세탁기 가전 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자동차 쪽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주요 매출처가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를 일단 봤을 때 간단하게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회사가 자동차, 전장산업, 전장산업에서 자동차 쪽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가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부분을 납품하는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 자, 근데 도어 가스켓이라는 것이 자동차에도 쓰입니다. 자동차에도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전 쪽이라든가 자동차 쪽의 산업을 보면은 이 실적을 좀 예측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지금 이 비즈니스 서머리를 봤을 때는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은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좀 감소가 됐다. 단기순이익도 69% 감소가 됐다.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외형이 좀 확대되었으나 고정비라든가 영업이익 감소세 그런 것들 요인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동아화성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동아 퓨어셀이라고 있습니다. 퓨어셀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죠? 수소 연료전지죠. 퓨어셀. 퓨어셀이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에요. 전지. 자, 이 퓨어셀이라는 게 건물용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거든요. 자, 그러게 되면은 우리가 도어 가스켓 이것들도 수소차에 좀 사용이 됩니다. 수소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전보다는 자동차, 수소 자동차,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자, 수소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출액에 반영이 되는지 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산업들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보면 동아퓨어셀 건물용 수소전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기사가 2021년 8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정부 수소경제 정책 지금 이제 수소법이 통과가 됐어요.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를 이제는 수소제재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조금씩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한데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인프라 확충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부분들 연말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하반기인데 연말 3분기 말부터 4분기 아마 이때부터 수소 연료 전지를 수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화성에서 동아퓨어셀, 건물용 수소 전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되겠죠. 다행히 이거는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TMI를 하면은 이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랑 발전용 수소 연료 전지 이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발전용 같은 경우라거나 건물용이라든가 이 차이가 뭐냐면은 전력을 얼마나 생산을 하는가. 좀 발전용 같은 경우는 일정량을 계속 꾸준하게 일정량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전력을 계속 생산을 해요. 전력을 계속 생산을 하는데 건물용 같은 경우는 우리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같은 것도 틀었다가 껐다가 온도를 높였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출력을 왔다 갔다 조절할 변동이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사용이 되는 게 건물용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SOFC, PAFC 등등등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타입이 좀 틀립니다. 근데 발전용이 금액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발전 사업자용이기 때문에 건물용은 좀 가정용이라든가 큰 건물용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발전용이 아무래도 좀 높고 건물용 같은 경우는 좀 낮다. 그래도 산업이 중복이 되는 건 수소 산업이다. 수소 인프라가 확정이 되면서 수소 산업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연료 전지 쪽에는 이쪽에 발전용이 조금 금액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소 연료 전지는 성장 산업이다. 지금 이제 투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기 뭐 산업에 대한 사이클이 있으면은 이때가 이제 투자기라고 했죠. 고점 성장기하고 과도기가 오면은 쇠퇴기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기라고 했죠. 투자기 초입에 있어요. 초입에 있고 이제 상용화가 되는 게 연말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봅니다. 2차 전지도 투자기가 있었고 그리고 성장기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시기적인 부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화화성 오늘 주가가 올라간 실질적인 원인이에요. 2차 전지 이런 것들은 뭐 새삼스러운 재료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고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으로 반영되지는 않았겠지만 꿈의 연료, 메탄올 연료전지 베팅을 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개발을 한다. 이런 소식들로 이제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슈팅이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빌 게이츠라는 이름, 이 네임밸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임의 이 브랜드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네임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이 빌 게이츠라는 이름이 가져오는 그 효과. 그런 걸로 기대감들이 조금 증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스 미국 연료전지 스타트업 블루월드의 시리즈 B 라운드 투자에 참여를 했다. 자, 여기에서 꿈의 연료로 불리는 메탄올 연료전지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내구성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에 나선다는 개념으로 기대감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동화성은 최근 10년간 수소기술 개발에 투자한 기업으로 관련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시장에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이게 건물용이죠. 인산화 연료전지, 건물용입니다.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DMFC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자,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들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이게 답니다. 빌 게이츠가 이 회사랑 같이 뭔가를 하겠다. 실적이 언제부터 반영이 된다.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너무 간 거다. 너무 이제 섣부른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중요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수소에 대한 부분들은 연말까지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배터리 가스켓,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연료전지 전기차, 흡기 덕트, 연료전지 스택, 연료전지 가스켓, 이게 전부 다 수소차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수소차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수소차는 넥소가 있잖아요. 넥소가 있는데 수소차 사실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는 직접 할 수 있고 셀프 주유할 수 있고 수소는 이제는 교육을 받으면 혼자서 주유를 할 수 있다. LPG처럼 그렇게 얘기들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충전소라든가 인프라 같은 게 아직 조성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 있는 상황들인데 자, 현대에서 넥소의 후속차를 개발을 하니 마니 기술력이 있니 없니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은 상황들인데 일단은 지금 수소 모빌리티 쇼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에 대한 신기술 제품들 여러 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얘기들이 나왔던 걸 겁니다. 자, 현대차 사장이 넥소 후속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아마 내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산업 전시회, 박람회, 수소 박람회죠. 여기 장재훈 현대차 자동차 사장님께서 넥소 후속 신형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계속 개발 중이고 조만간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 이런 것들 6개월 길게는 1년 개발하고 있다. 이제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을 겁니다. 거의 이제 제품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좀 있으니까 이런 반응들이 나왔었던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넥소 다음에 후속차가 나온다. 3세대 연료전지차가 내년 출시해서 연기된지 여부에서는 세대 기준보다는 장기적으로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 목표를 더 높였다. 중장기적인 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수소차에 대한 후속 수소차, 후속 3세대
수소차.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돌파 흐름들이 좀 나와줬던 것들이고, 지금 12,000원대는 평균 단가가 좀 높은 상황들이긴 한데, 지금 저항 구간에서 딱 여기죠, 여기. 딱 여기 이 구간에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차익 실현 흐름들도 같이 물량 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장중이에요. 장중인데, 이 물량 수화를 어떻게 거치는지. 자, 그리고 아마 저는 제 예상으로는 아마 이 가격대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이 가격대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추후에 여기 이 하단 부분들, 이 가격이 여기 됩니다. 9,500원 수준. 9,500원을 버텨주는가. 버텨주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를 좀 이어간다. 그 다음에는 원금을 확보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9,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이탈을 한다. 그러면 하단 부분, 이 추세적인 부분들 지켜주는지 체크를 좀 반드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추세 9,000원대예요. 9,000원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8,500원, 7,500원 쌍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대응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화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자세하게 지금 동화화성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이 기업은 이거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양질의 정보 이런 것들 공부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들 이런 내용들 전반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공부방으로 들어오세요. 하단에 보시면은 공부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힘드시다,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강의 신청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